요즘 아파트 재건축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격이.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은 엄청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때문에? 오세훈 시장표 신속 통합 기획 때문에.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이랑 뭐 비교하고 그랬는데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신통 기획은 핵심은 뭐다? 정비 구역 지정까지 기간 단축하는 거. 즉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 물량, 기부 채납 이런 거 없다. 신통 기획 전에 오세훈 시장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완화한 공공 재건축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잘 안 되니까 이번에 신통 기획 한 거죠. 신통 기획은 뭐냐? 장점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대신에 기간 단축시키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막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밤나라 배나라 이런 거 안 하겠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민간에 많이 맡기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용도 지역, 층수 상향 등 혜택은 거의 주지 않겠다. 30%가 동의하면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 이게 신통기획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신통기획 때문에 집값이 오른대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민간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 재건축인데 여러 가지 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게 신통기획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혹은 종상향 해주겠다. 대신에 임대주택 좀 내놔라.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기본적인 용적률에 뭐 특별히 더 해주는 거 없으니까 니들이 잘 계획해서 갖고 오면은 빨리 처리해주겠다.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압구정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강남이죠. 재건축값 들썩들썩 하고 있대요. 신통기획 우선순위하고 신통기획 때문에 재건축 집값 신고가는 여전하다. 재건축 그냥 빨리 시키겠다 이건데 여기서 드는 생각, 신통기획은 그냥 민간 재건축 기간만 단축한 거예요. 근데 분상제, 재초안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신통기획에서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 없죠. 그런데 여태까지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분양가 규제 탓이다. 분상제 때문에, 재초안 때문에 공급이 안 나온다.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추진 안 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신통기획하면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런데 조합에서 신통기획하면 왜 추진할까요? 조합에서 막 민간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진 안 한다. 이런 개난리를 쳤었는데 민간에서는 하고 싶어 했다.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후진 아파트가 가격은 비싼 건데.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빨리 추진하고 싶어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재초안이나 분상제 때문에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고 싶은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걸려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 안전진단 규제 강화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전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 예전에는 30에서 40년 사이에 있는 연식의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재건축 연화 완화를 하면서 40년 산보다는 30년 산이 더 튼튼하겠죠. 덜 부서지고. 그러니까 더 멀쩡한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장에 막 나오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데 재건축은 뭐예요? 돈 벌라고 재건축 시켜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전문가란 작자들이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건축의 목적은 공급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건축의 목적은 뭐예요? 구축이 거주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만드는 것. 즉 질적 상향을 만드는 것이 재건축이지 무슨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얼마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냐.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나와요? 아예 안 나오진 않지만 15년간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나온 공급이 21,000호다. 그러면 15년 나누기 21,000 1년 1,400가구 나와요. 이걸로 공급 부족이 해결이 돼요? 15년은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는 5년 단위로 잡으면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이 안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5년이면은 MB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번 정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5년간 21,000호예요. 재건축 재개발 풀어가지고 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았다. 얼마나 공급이 나와서 그걸로 얼마나 잡혔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다. 공급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해라 라고 말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재건축의 기본도 모른다. 언론들이 왜 그 난리 친다고 그랬어요? 관훈클럽이 재건축 아파트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즉 분상제, 재초안, 완화는 전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껏해서 완화해본다고 해봐야 안전진단 요거 정도만 완화를 해주는데 문제는 요것만 완화해주더라도 요거를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SH에서 분양 원가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가가 공개되게 되면 분양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거품 엄청나게 많이 꼈으니까. 왜 조절을 해야 되냐? 멸실주택 현황을 볼게요. 자, 이번 정부에서 멸실주택이 기존 정부에 비해서 유독 많다.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자, 일단은 여기는 거의 문재인 정부라고 보면 되겠고
뭐 16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박근혜 정부 영향이라고 하고 이쪽은 저기 MB 정부라고 하고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자 봤을 때 멸실이 많이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멸실이 많았다. 즉 재건축, 재개발이 많았다 라는 소리죠.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3법은 부수적인 거고 갑자기 2016년부터 멸실이 폭증했던 이유는 2014년 9월에 연한 완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멸실이 급증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멸실이 많았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추진을 많이 했다. 왜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막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막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전에는 재건축 단지가 100개씩 추진했다. 그러면은 요때는 200개씩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는 일부만 막아서 한 80개 정도 추진이 됐다면 요때는 절반을 막아서 100개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진량은 이쪽이 더 많죠. 그런데 막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기는 20%만 막은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더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억제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멸실이 많이 나오니까. 멸실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순공급을 줄인다는 거죠. 입주는 지금 당장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멸실은 조절할 수 있죠. 올해 원래 평균 한 3만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칩시다. 연. 근데 올해 2만 세대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연평균 15,000세대의 멸실이 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순공급은 15,000세대 정도가 적당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15,000세대나 지금 공급이 부족해졌네? 앞으로 5년에서 8년 정도 뒤에 장기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멸실을 2만 세대로 늘리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해 순공급은 15,000세대에서 0세대로 줄죠. 재건축 추진은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도. 그러면 지금 공급 부족이 돼요? 공급 과잉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맞다. 내후년에 공급 많이 될 때 그때쯤에는 멸실이 좀 나와도 괜찮기 때문에 그때 푸는 건 괜찮다. 그런데 그때 푸는 것도 분상제나 제초안을 풀면 안 돼요. 풀어봐야 안전진단 정도. 그래서 장기적인 공급을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공공 공급만 되게 되면 계속 전난리 칠 테니까. 그때 푸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지금 풀라고 하냐. 언제부터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나왔어요? 2019년부터 나왔죠. 왜? 2014년에 완화해서 2016년에 멸실 늘었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억제 들어간 거예요. 왜? 2021년부터 공급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22년까지. 제초안은 예전부터 너무 많은 차익을 가져가서 재건축 가치 올라가는 거 막는 거고 왜 지금 풀라고 그래요? 추사년 내년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 누적된 공급 부족이 원인.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누적된 공급 부족이면은 2017년에 집값 떨어졌어야 됐네요. 그리고 공급 부족이 갑자기 팍 튀었던 2019년에는 왜 집값이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가 되었느냐. 특히 수도권, 서울 다 똑같죠. 이거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석이 어디가 잘못됐냐. 가구 증가는 수요 맞죠? 연실주택은 공급 감소죠. 근데 공급 대신에 수요에 넣었다. 그렇다고 칩시다. 빈집 늘어나는 게 왜 수요 증가예요? 그리고 요 가구 증가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막 엄청나게 늘려놨죠. 연실주택 공가 발생 다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이거 수요 굉장히 과잉되게 표기했다. 수요가 60만 가구씩 막 늘어났어요. 공급은 분양하고 준공만 다룬다면서요. 신규만 다루는 거죠. 그러면 수요도 신규만 다뤄야지 기존 주택이 막 이사가고 이런 거 다룰 필요 없죠. 그리고 가구 증가도 양도 굉장히 잘못됐고 멸실을 수요에 넣고 있어요. 공급 부족하다고. 물론 공급 감소이긴 맞아요. 그런데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빈집 늘어나는 게 왜 수요 증가예요? 빈집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집값 잡겠다는 대선 후보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상권 가치의 상승 및 멸실 주택의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아까 주사년 분석에서도 멸실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멸실을 늘려야 될 때냐. 지들이 멸실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 폭등한다고 해놓고서 향후 공급을 위해 멸실을 늘리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 9.7년이고 조합 설립 인가부터 8.5년이에요. 신통 기획한다고 해서 한 2, 3년 단축한다고 해도 한 5.5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20억을 보통 자기 돈으로 매수 안 하죠. 뭐 10억 넘어가면 대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래도 이리저리 딴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20억으로 재건축을 사느냐. 재건축을 사는 것보다 예금하는 게 이익이 더 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건축 진행된 다음에 8.5년간 세금도 내야 되는 데다가 플러스로 뭘 해야 돼요? 자금이 묶여 있어요. 근데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이자도 따박따박 받겠다? 반대로 시장에 따라서 돈 빼서 어디다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건축 시장에서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 부자들이 왜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있게요? 왜 그리고 부동산 비중 줄이려고 하게요?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는 왜 부동산에 지금이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금융자산 비중이 왜 대부분을 차지하냐. 우리나라처럼 전세제도로 인해서 민간이 투기하기 유리하지 않은 요건도 있지만 부동산의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다. 급격히 처분하고 빠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주택 중에서는 금리 시장에 가장 취약한 게 재건축 아파트다. 왜? 집을 샀어요? 매물을 내놔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놔요? 지금 당장 어떻게든 팔 수가 있죠.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못 판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못 파는 그 재건축 아파트를 계속 안고 있는데 시장이 변할 수가 있죠. 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주택보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에 재건축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결론. 신동기획으로 재건축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분상제, 재초원 완화할 필요 없죠. 그리고 안전진단 역시도 완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왜? 재건축 가치 올라가고 재건축 추진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얘랑 관련 없이 그냥 막혀서 못하고 있었던 거지. 던져주면은 많이 한다. 그리고 신통기획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기간이 짧아지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되냐. 아니 집값이 계속 오를 거면 기간이 길어져도 문제없죠. 재건축 가치에는. 길어져도 어차피 그 이후에 더 많이 올라 있을 텐데 5년 있다가 오른 거보다 8년 있다가 올랐으면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래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재건축 가치가 올라가고 비싸지고 하고 있다는 거 그냥 띄우기 수단일 뿐이에요. 재건축 가치는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는 건데 지금 뭐 내년에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공급 엄청나게 많아요. 신동기획해서 다 같이 하면 공급 늘어나겠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입주시기의 가격 어떻게 될 건데? 그런데 재건축 가치가 오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이제 가격 띄우기 들어가고 언론이 같이 띄워주고 있는 건데 맨날 주식 코인만 가지고 돈 벌었다가 이제 부동산도 배워봐야지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낚이는 거다. 그리고 재건축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